네, 안녕하세요. 올바른 수학교육연구소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반 진행을 하면서 이산수학이랑 수리통계 부분에 대한 강의를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풀이반에 그 시험 보는 거는 이것저것 많이 고려를 했는데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산수학부터 먼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산수학을 공부할 때 뭘 먼저 생각을 해볼까 이런 거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출문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세 개 파트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근데 돌긴 도는데 사실 경우의 수에 대한 대비 자체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출제됐던 연도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고려하면 수열 파트에 대한 게 나오겠죠. 그래서 수열 파트라고 하면 생성함수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점화식에 대한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 생성함수에 이제 의의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4년도 출제했던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일단 요 14년도 문제는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n이 되는 형태 이런 형태에 대해서 일반항을 찾고 정수의 개수인 an의 일반항을 찾고 그거에 대한 생성함수를 구하고 얘를 이용해서 a15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항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an의 생성함수를 찾고 그어가지고 a15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이제 문제 방향을 줬죠. 근데 우리가 고려하기를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를 풀 때 보통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생성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a 얼마를 구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문제를 출제하면 어떤 식으로 푸시는 분들이 있냐면 an에 요걸로 그냥 구해요. 어차피 이게 선택하는 중복조합 형태이다 보니까 a에는 뭐 n KHN 형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생성함수를 찾고 그 다음에 A10을 찾는 경우도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생성함수 문제나 어떤 이런 일반항을 찾는 문제 상황 자체는 항상 어떻게 고려하는 거냐면 그 주요한 뭐 생성함수를 먼저 찾고 그 생성함수를 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걸로 가는 거지 일반항을 찾고 그거 가지고 생성함수를 찾는 건 아니니까 그걸 그렇게 푸시면 좋지가 않아요. 네, 왜 좋지 않냐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시험 답안지에 대한 이 채점 요소 자체가 엇갈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x에 대한 범위가 1부터 7까지 그 다음에 y에 대한 범위가 0 이상, g가 0 이상 이렇게 나와서 x에 대한 항, 그 다음에 y에 대한 항, 그 다음에 g에 대한 항을 이렇게 줘서 얘네들을 정리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일반항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개수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를 고려한 거고 얘를 계산하는 상황에서 x의 15승에 대한 문제를 개수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니까 한번 풀이를 보시면서 파일 업로드 하니까 풀이를 보시면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어디 범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지수 생성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생성함수 문제는 이제 보편적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거는 이것저것 다 고려가 됐고 지수 생성함수 문제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변형됐을 때는 지수 생성함수 문제로 변형될 수 있다. 그래서 지수 생성함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생성함수나 지수 생성함수에 대한 차이를 만약에 구별하자고 하면 이 생성함수라고 하는 거는 선택하는 개수를 고려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개수. 네, 지수 생성은 선택이랑 배열까지 하는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수 생성 함수를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선택하고 배열하는 거를 물어보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수 생성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골라라 혹은 뭐 정수의 개수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가면 그냥 생성 함수 문제라고 보시면 된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고려를 해볼 만한 거는 이런
채색수 문제. 채색수 문제는 이 이산수학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선택하는 경우의 수,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이 채색수 문제는 애초에 이제 중요한 문제 상황이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15년도에 출제했던 문제에도 채색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었고, 이런 문제는 잘 알고 있는 게 좋죠. 네,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다음 조건 1, 2를 만족하는 그래프 변의 개수를 구하고 G가 평면 그래프가 아님을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색수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그래프에 대한 벌텍스들의 셋을 V1부터 V10까지 주고 있고, V2부터 V10까지 주고 있고, 이게 9개 원소가 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주기를 A, B가 서로 이때만 인접을 한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그래프 형태에 대한 정보를 찾고, 그 다음에 연결 그래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채색수까지 고려하는 상황을 만드는 건데, 요거는 주요한 문제의 상황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필요한 테크닉들은 이따가 문제를 보면서 다시 챙길 거니까 이런 애들을 이제 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게 있죠. 그래프에 대한 정보. 여기서 지금 10년도 문제 상황은 이런저런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상황인데, 사실 이제 이런 문제보다는 어떤 문제를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이 행렬과 그래프, 행렬과 그래프를 연결짓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행렬과 그래프 중에 행렬에 초점을 많이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행렬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게 요즘에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머신러닝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서 많이 중시되고 많이 고려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이산에서는 행렬을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래프와 동반해서 가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들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안되어 있는 문제나 혹은 이제 교육에 초점을 맞췄을 때도 중요한 부분을 갖게 되니까 이 그래프와 행렬에 대한 정보들을 찾는 거 많이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07년도 문제를 박아놓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행렬과 그래프에 대한 문제 자체는 애초에 쉽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지금 인접 행렬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A 행렬을 가지고 정보를 찾는데, A의 4승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A를 찾고 여기서 1행 3열에 14의 값, 1행 3열이면 1행 3열에 여기 14의 값이 뭐냐, 이걸 얘기해 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행렬 A를 찾는 거는 요 그래프 상황에서 찾으면 되죠. A와 연결된 거는 B, C, D가 연결됐으니까 B, C, D를 다 연결해서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연결된 게 없으니까 빵이고, 그런 식으로 연결을 다 해서 이 행렬 A를 찾은 다음에 4승을 취하면 세 곳을 지나서 A가 C로 가는 그런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니까 1행 3열의 14 값은 정점 A에서 서로 다른 세 정점을 지나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정보를 얘기해주게 되겠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이 인접 행렬에 대한 정보 자체는 중고등학생도 풀 수 있을 만큼 쉬운 문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다시 출제할 수 있으니까 뭐 고려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결국 어렵게 대비를 해놔야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볼 수 있냐면, 이 생성함수에 대한 정보들을 물어보는 문제 상황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좀 보면서 책체하는 거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채색수에 관련된 문제 상황을 먼저 보죠. 자, 지금 보니까 5마리의 물고기 A, B, C, D, E가 있대요. 이게 지금 09년도 문제인데 이걸로 이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A는 B를, B는 C를, C는 D를, D는 E와 A를 잡아먹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걸 이제 그래프로 연결해 보면 A가 B를
B가 C를 C는 D를 D는 E와 A를 잡아먹는다. 이 그래프가 꼭지점을 잘못 그렸네요. 잠깐만 지우고. 그러면 여기를 A로 놓고 A가 B를, B가 C를, C가 D를, D는 A와 E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 형태를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CD의 변을 A 정도로 볼까요? 여기를 A 정도로 보면 이게 이제 그래프 G라고 했을 때 이 표기는 이렇게 이제 지워주는 형태. 지워주는 형태는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보통 이제 지우는 형태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위로 갖다 붙이는 거. 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 상에서 색채수 구하는 거랑 이 그래프 상에서 색채수 구하는 거에 대한 차가 이 G그래프 상에서 색채수를 구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수업 시간에는 이제 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됐을 때 이제 그래프의 경우의 수 세는 거는 연결한 개수로 세면 되는 거니까 x개면 x-1개 여기 이제 색깔이 들어갔지만 여기 들어갔던 색을 여기도 칠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x-1개 여기도 x-1개 x-1개 그래서 x 곱하기 x-1에 대한 4승 이게 요 식이 될 거고 여기의 부분에 대한 거는 x-1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x-1 얘하고 얘하고 연결된 거를 고려하면 x-2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요거를 여기다 갖다 붙인 거니까 x 곱하기 x-1의 제곱에 x-1 곱한 거에 대한 차를 취해서 이 채색줄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4개의 어항이 넘는 방법이라고 하면 x가 4일 대로 고려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이 채색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색칠하는 문제의 색채 다항식, 채색 다항식에 대한 문제 사항을 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식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하나 볼게요. 네,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6번 문제를 볼 건데 6번 문제는 점화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 점화식에서 an이 100보다 커지는 최소의 n값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항을 찾는 문제로 볼 수 있겠죠. 네, 이걸 해결할 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점화식이니까 고유당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생성함수를 가지고 찾는 방법도 있죠. 네, 앞에서 이제 생성함수에 대한 방법은 봤으니까 이 고유당식에 대한 걸로 많이 생각을 하면 얘를 am부터 출발했다고 하면 얘가 이제 상수이 되는 거니까 a이 상수 그러면 am 플러스 1은 x에 대한 개수가 될 거고 xn 플러스 2는 x제곱 그러니까 여기 x 3승에 대한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x의 3승 마이너스 1은 1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네, 여기서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고유방정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요 플러스 1 이 부분에 대한 거는 0으로 놓고 일단 x값을 먼저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x의 세제곱은 3이 되고 x값은 3의 세제곱분이 답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가 an의 일반항을 an의 일반항이 아니라 0이 되게 하는 특성방정식의 일반항은 xn이라고 놓으면 여기에 이제 n승을 취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중근이 있을 때는 이제 C1 더하기 3제곱근에 C2 근데 중근이니까 n만큼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면 n제곱에 n의 C3 이렇게 해서 C1, C2, C3에 대한 정보를 찾아주는 작업을 하면 xn이 만들어지겠죠. 네, xn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xn에다가 플러스 qn을 넣어서 an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qn은 뭐냐라고 하면 이런 상수 텀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특수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특수를 잡아줄 때는 우리가 qn이라고 놓고 이게 상수냐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 이름반 때 했던 것처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1차니까 그냥 이렇게 b 정도로 상수니까 b 정도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n 같은 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qn을 an 플러스 b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n제곱이라고 하면 qn을 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정도로 놓고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상수로만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b라고 놓고 3분의 1에 b 더하기 마이너스 b가 1이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b가 1이니까 b의 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2분의 3 그러면 여기다가 qn을 집어넣고 여기다 xn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an의 일반항 그러니까 a2가 지금 3이라고 했으니까 a2 값 넣고 a 그 다음 한 값 하나 또 넣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C1, C2, C3를 다 찾아주시면 답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고유당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건 이제 생성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냐, 고유당식을 문제를 풀 거냐 이런 거는 이제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생각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문제 풀이까지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유형을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형태 지금 보면 A0, A1이 주어져 있고 1로 주어져 있고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형태가 선형방정식이냐라고 하면 선형방정식이 아니죠. 선형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선형방정식을 먼저 만들어서 고유방정식을 이용하든 생성함수를 이용하든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냐라고 하면 이거 세 개항을 한 번에 딱 나눠버릴까요? 그러면 여기는 an-1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an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an 플러스 1분의 1 요게 2의 n승이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요거를 bn으로 이거를 bn-1로 이거를 bn 플러스 1 정도로 놓고 선형방정식에 대한 해결을 여기다 적용해서 문제를 찾아주면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이런 24번 문제 상황 같은 거가 있어요. 지금 보면 급수전개 가능한 함수 f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하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생성함수를 통하여 f를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를 출제해 보니까 다 어떤 식으로 푸시냐면 f분의 f'은 1이고 얘를 어차피 적분하면 ln fx가 되는 거니까 얘가 x가 될 거고 그러면 fx는
exponential x 뭐 플러스 c 정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fx에 대한 정보를 여기 집어넣어서 값을 찾는 작업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고려했으면 좋겠냐면 만약에 이산 과목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성함수를 통하여 뭘 해결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치면 이건 생성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산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라는 거고 이산의 관점에서는 실해석하게 있는 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생성함수의 툴 가지고만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F'이랑 F랑 같다는 걸 이런 식으로 돌려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fx를 summation an의 x n승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n 곱하기 an의 x n-1로 놔서 이 둘이 같다는 걸 이용을 해서 an에 대한 정보를 찾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f0가 0을 넣었을 때 1이 된다는 걸 가지고 f를 찾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0부터 인피니티까지 합이고 이거는 1부터 인피니티까지 합이니까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n-1 a n-1 플러스 1 x의 n승 그래서 n을 0부터 인피니티까지 합한 거 그래서 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이 an과 같아진다는 걸 가지고 일반항을 세우려면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분의 an이 된다 이렇게 그럼 얘를 한 번 더 가면 n 플러스 1 곱하기 n은 an-1과 같다 기납적으로 적용하면 m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a1가 같아진다. 이렇게 해서 a0가 같아진다. 뭐 이렇게 해서 fx에 대한 정보를 fx는 서메이션에 n은 0부터 인피니티까지 n팩 분의 a0의 x의 n승으로 넣고 f0가 1이라는 거는 결국 a0가 1이라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보면 이건 exponential x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으로 제시하면 좋겠죠. 이게 이제 이산 파트에서 만나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그래프나 이런 것들 고려하는 것도 한번 간간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풀어보시고 문제 답지 궁금하신 분들은 메일을 주시면 메일로 답지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시험 볼 때도 뭐 이렇게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2부에서 이제 수리통계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